데카메론. 급사한 비밀 애인의 죽음으로 인한 고난을 극복하고 수녀가 되는 안드레 오올라. 옛날 브레샤 거리에 네그로 다 폰테 카르라로라는 귀족에게는 여러 자식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안드레 오올라라는 아직 젊고 매우 아름다운 딸이 있었습니다. 이 딸이 우연한 일로 이웃에 사는 가브리오토라는 젊은이와 사랑에 빠졌는데 신분이 낮은 태생이었으나 예의범절이 바른 잘생긴 청년으로 사람들에게 호감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녀의 도움을 얻어 애를 쓴 끝에 자기의 마음을 전하고 그를 아름다운 정원에 가끔 불러 서로 사랑의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어느 쪽인가 죽지 않는 한 이같이 즐거운 사랑으로부터 떼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으므로 남몰래 서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열렬히 연애를 계속하고 있던 어느 날 밤에 딸은 뜰에서 가브리오토와 미래에 끌어안고 최고의 쾌락을 맛보는 꿈을 꾸었습니다. 한참 이러고 있을 때 그의 몸에서 거무스름한 무서운 괴물이 나타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모양은 잘 몰랐으나 그것이 억지로 가브리오토를 그녀의 팔에서 빼앗아 땅속에 스며들더니 둘 다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너무 무서워 몸부림치는 순간 꿈에서 깨었는데 눈을 떠보니 꿈에서 본 일이 일어나지 않음을 알고 안심했으나 꿈에서 본 일이 걱정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 그녀는 다음 날 밤 가브리오토가 그녀에게 오고 싶어 했으나 될 수 있는 한 오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어이 오고 싶어 했고 그녀는 쓸데없는 의심을 받고 싶지 않아 다음 날 밤에 그를 정원에 맞아들여 그와 함께 뜰 안에 아름다운 분수 곁에 가서 앉았습니다. 그곳에서 두 사람은 오랫동안 즐겁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문득 가브리오토가 왜 지난번 자기가 오는 것을 거절했느냐고 까닭을 물었습니다. 처녀가 전날 밤 꾼 꿈 이야기를 하고 꿈 때문에 그랬다고 하자 가브리오토는 듣자마자 웃음을 터뜨리고 꿈을 믿는다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라며 자기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아름답고 쾌적한 숲속에서 사냥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본 일이 없는 대단히 귀엽고 아름다운 새끼 암사슴을 붙잡는 꿈이었어. 그것은 눈보다 흰 사슴으로 나를 따르고 나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 했단 말이오. 나는 아주 귀여워 달아나지 않도록 목에 금목걸이를 끼우고 금사슬을 매달아 꼭 쥐고 있었어. 그런데 그 새끼 사슴이 머리를 내 가슴에 대고 쉬고 있을 때 어디서인지 숲같이 새까맣고 보기에도 무서운 굶주린 사냥개가 나타나 내 쪽을 향하여 달려오지 않겠어. 그놈에게는 내가 도저히 대항할 수 없을 것 같이 느껴졌어. 그 개는 나의 왼쪽 가슴을 향해 덤벼들어 이빨이 심장에 닿을 정도로 꽉 물어뜯더니 그만 심장을 물어버린 채 달아나고 말았어. 나는 너무나 고통스러워 꿈에서 깨어 곧 어떻게 되었는가 하고 왼쪽 가슴에 손을 대보았으나 아무 일도 없었어. 이런 꿈만이 아니라 나는 더 무서운 꿈을 지금까지 여러 번 꾸어왔으나 내 몸에 무슨 별다른 일이 일어난 적은 없어. 그러니 꿈을 본 일 따윈 걱정하지 말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로 합시다. 그렇지 않아도 무서운 꿈에 떨고 있던 처녀는 그 이야기를 듣자 더욱 무서워졌지만 가브리오토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될 수 있는 한 걱정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고 그를 껴안고 키스하고 그에게 안기어 키스를 받으며 사랑의 쾌락에 몸을 맡기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마음에 걸려 검은 괴물이 나타나지나 않을까 두리번거리며 사방을 돌아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브리오토가 깊게 한숨을 쉬며 그녀를 안은 팔에 더욱 힘을 주어 꽉 끌어안으며 소리치듯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 괴로워 죽을 것 같아. 도와줘. 아니, 왜 그래요, 가브리오토? 가브리오토는 아무런 대답도 없이 온몸이 땀투성이가 되어 괴로운 듯 허덕이고 있다가 곧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자기 목숨보다 소중히 그를 사랑하고 있었던 처녀에게 그의 죽음이 얼마나 슬펐는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으로 그녀는 소리내 울며 허망하게 연인의 이름을 계속 부르고 있었습니다. 온 몸을 만져보니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어 아주 숨이 끊어져 버렸음을 알았으나 슬픔과 고뇌의 충격이 너무 심해 그저 당황해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윽고 울면서 자기들의 사랑을 잘 알고 있는 하녀를 불러서 이 슬픈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가브리오토의 죽은 얼굴에 눈물을 쏟고 있었지만 이윽고 처녀는 하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느님이 이분을 부르신 것이니 나는 이제 더 살고 싶지 않다.
하지만 내가 죽기 전에 나의 명예와 사랑의 비밀이 지켜지도록 하고 싶으며 그리운 영혼이 사라진 그의 시체는 무사히 장사 지내도록 하고 싶다. 어머, 아가씨, 죽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가씨가 이승에서 이분을 잃었다고 목숨을 끊으시면 저 세상에 가서도 잃는 셈이 됩니다. 이분은 좋은 분이었으니 그 영혼이 천국에 가 계실 텐데 아가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면 지옥에 가게 될 테니 말래요. 그러니 기운을 내시고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든가 무언가 선한 일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이 뜰에 매장하는 것이 간편하고 그분 마음에도 들 거예요. 이분이 이곳에 와 있었던 사실은 아무도 모르니까 그런 일을 눈치챌 사람도 없을 테니까요. 그것이 싫으시면 뜰 밖에 내놓읍시다. 내일 아침이 되면 발견되어 친척되는 분이 집에 가져가 매장할 것이니까. 처녀는 심한 고뇌 때문에 여전히 울음을 그치지 않고 있었지만 와중에도 하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어리둥절한 채 있다가 곧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이렇게 귀여운 분을 남편이라고 여기고 사랑해온 분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개처럼 파묻든가 길가에 내버려 두다니. 나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눈물을 쏟았으니 친척되는 사람들의 눈물도 뿌려져야지. 좋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이 났어. 그렇게 말하고 곧 하녀에게 궤속에 간직해 두었던 명주천을 찾아오도록 시켰는데 그것을 가져오자 땅 위에 펴서 가브리오토의 유해를 앉혔습니다. 그리고 베개 위에 머리를 얹고 눈물을 흘리면서 눈과 입을 감겨주었고 장미 꽃다발을 만들어 장식하고 장미꽃을 가득 뿌려준 다음 하녀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분 집 입구까지는 그리 멀지 않아. 너와 둘이서 이렇게 꾸며드렸으니 들고 가서 이분 집 앞에 두고 오기로 하자. 이제 곧 날도 셀 테니까 곧 알아차리고 집 안으로 들여놓으리라 생각해. 이렇게 해드려도 집안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위로도 되지 않겠지만 나로서는 내 팔에 안기어 죽었으니 퍽 귀환이 돼. 그녀는 가브리오토와의 결혼 기념 반지를 뽑아 그의 손가락에 끼워주고는 정신을 잃고 유해 위에 쓰러졌습니다. 이윽고 정신을 차려 일어서자 하녀와 함께 시체를 싼 명주천을 들어올리고 뜰에서 나가 그의 집으로 향했는데 걸어가는 도중 마침 순시하던 시의 경비원 눈에 띄어 시체와 함께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안드레 오올라는 살아있기보다는 죽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던 만큼 시 경비원인 줄 알면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도망치려 해도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당장이라도 여러분들과 함께 가서 숨김없이 일의 자초지종을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조금도 반항하지 않을 테니 제게는 손가락 하나도 대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시비를 당하기 싫으면 이 시체에서 무엇 하나라도 떼어가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가브리오토의 시체와 함께 시 장관의 관저로 갔는데 장관은 이것을 듣고 일어나 자기 거실에서 그녀를 취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사람의 의사를 불러 이 사나이가 독살되었는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살해되었는지 진단을 해보게 했고 의사들은 타살을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심장 옆에 종기가 파열했기 때문에 호흡이 멎었다고 증언했는데 죄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으니 마땅히 내보내야 할 것이지만 장관은 그녀의 미모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큰 은혜나 베푸는 듯이 생색을 내며 자기 말을 들으면 석방해 준다고 말했으나 그녀에게 그런 말이 아무 소용이 없자 폭력을 쓰려고 했습니다. 안드레 오올라는 몹시 화를 내며 조금도 굽히지 않고 욕을 퍼붓고 장관을 뒤로 밀어뜨리고 용감하게 몸을 지켰습니다. 이윽고 날이 새어 이 일이 네그로시에게 전해지자 슬퍼하는 모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 그는 곧 많은 친척들과 장관 관저로 찾아갔습니다. 장관에게서 자초지종을 듣자 눈물을 흘리며 딸을 돌려달라고 부탁했는데 장관은 자기가 처녀에게 가한 폭력 행위에 대해 그녀가 말하기 전에 선수를 쳐서 언급했습니다. 그녀를 시험하려고 덤볐는데 아주 훌륭한 아가씨였다고 그녀의 굳은 의지를 칭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그녀가 훌륭한 처녀라는 것을 알았으며 아주 마음에 들어 반대 의견이 없다면 신분이 낮은 사나이의 정부였다는 것을 문제 삼지 않고 부인으로 맞이하고 싶다고 제의했습니다. 장관이 이런 말을 했을 때 안드레 오올라가 부친 곁에 다가가서 울면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앞뒤 생각 없이 저지른 일이나 저에게 닥친 불행을 아버지께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들으셔서 다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정말 충심으로 저의 과실에 대해서, 즉 아버님이 아시지 못하는 사이에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을 남편으로 삼아버린 일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것은 제가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수로서가 아니라 아버님의 딸로서 죽고 싶기 때문입니다. 얘야, 만약 내가 생각하던 사람과 같은 남자를 내가 남편으로 삼아주었다면 얼마나 기뻤을까. 그러나 비록 내가 좋아하는 남자를 택했더라도 결코 나는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나를 믿지 않고 내게 그것을 감추고 있었던 것은 슬픈 일이다. 더구나 내가 모르는 사이에 죽어버렸다니 더욱 슬픈 일이다. 그러나 이렇게 된 이상 내가 만족하도록 그가 살아있었다면 기꺼이 내가 해주었으리라 믿는 것을 해주마. 즉, 내 사위로서 성대한 장례를 치러주마. 이렇게 말하고 그는 아들들과 친척들 쪽을 향해 가브리오토를 위한 정중한 장례식을 거행하라고 명했는데, 소문을 들은 가브리오토의 친척들과 온거리에 남녀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안드레우올라의 명주천에 쌓여 그녀가 뿌려놓은 장미꽃에 장식된 가브리오토의 시체는 시청 안마당에 안치되었고, 그 위에 그녀와 친척되는 자는 물론 온 거리의 남녀들이 흘린 애도의 눈물이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서민이 아니라 귀족에게 하는 것 같은 형식으로 시청 앞마당에서 운반되어 신분이 높은 시민의 어깨에 메어져 성대하고 엄숙하게 묘지로 운반되어 갔습니다. 그 후 2, 3일이 지나 장관에게서 다시 청혼이와 네그로씨가 딸에게 전했으나 그녀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치는 딸이 좋을 대로 하게 했는데, 그녀는 하녀와 함께 성곽으로 이름 높은 어느 수도원의 수녀로 들어가 평생 깨끗한 생활을 보냈다고 합니다. 오늘 데카메론은 급사한 비밀 애인의 죽음으로 인한 고난을 극복하고 수녀가 되는 안드레올라 이야기였습니다.